예,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네, 1번 찍어 주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예, 예. 자, 네. 오늘 1월 31일 자,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월 또 마지막 날이네요. 그죠? 네. 1월 초는 참 굉장히 힘들게 이제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뭐 1월 말은 뭐 아주 무난하게 잘 끝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이제 2월 달에도 지금 올해 이번 달만큼만 그죠? 개별주들이 또 올라와 주면은 뭐 수익률도 그렇고 여러분들 뭐 손실나 있는 종목들도 회복이 좀 빠르실 것 같아요. 좀 많이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삼성전자가 장중에 3% 넘게 이제 급락을 했습니다. 종가 마감도 마이너스 3.6% 급락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개별주 테마주들은 이제 상승으로 잘 끝났거든요. 그래서 아주 잘 끝났기 때문에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어제 방송 중에 시간이 없어서 잠깐만 언급하고 지나갔는데 그 MMF 있죠? MMF 그게 뭔지, 그게 왜 급등을 했는지, 그리고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어떤 급등주들이 이제 움직였는지, 어디에서 돈이 순환매가 돌고 있는지 이제 그것도 얘기를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주식시장이 되게 조용합니다. 개인들도 많이 빠져나가고, 그죠? 네. 맨날 뭐 똑같은 뉴스 나오다 보니까. 그런데 확실히 사람들이 이제 겁이 나서 많이 도망쳤거든요. 이 주식시장에서 희망을 이제 다 잃고 도망쳤는데, 역시 항상 그런 자리에서 종목들이 이제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개인들이 나간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증시 자금 비교 차트도 좀 보면서 설명을 상세하게 해드릴게요. 일단 이제 오늘 그 이제 지수 마감한 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코스피 지수는 오늘 그죠? 아침에 시작은 괜찮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제 미국 나스닥 지수가 어서 오세요. 네. 어제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2% 가까이 이제 급락 마감을 했거든요. 자, 최근에 이제 급등하다가 어제 좀 쉰다고 좀 눌렀습니다. 제가 어제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그 내일이 미국 시간으로 내일 금리 인상 예정돼 있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애플, 구글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미국에서 시가총액이 제일 큰 기업이 애플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애플이 실적 발표하기 전에는 거의 증시가 좀 누릅니다. 통상적으로 관망세를 보이든 뭐 올라가다 말고 잠깐 누르든지 항상 거의 그래요. 그래서 그냥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는 이제 오늘 삼성전자가 이제 실적 발표를 했죠, 그죠? 네. 근데 아무튼 이제 여기 보시면 어제 나스닥이 급락 마감했거든요. 마이너스 2% 가까이. 그리고 오늘 아침에 9시 이전에 우리나라 이제 뭐예요? 삼성전자 있죠? 삼성전자 실적 확정치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실적이 그렇게 안 좋게 나온 게 아니에요. 언론에서는 뭐 되게 적게 나온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거는 전년 4분기만 잡고 비교를 해서 이제 그런 거죠. 그 전년도랑 단기 4분기하고 이제 비교를 해서 그런 건데, 아무튼 이제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죠? 네. 아침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시작이 그냥 보합 출발입니다. 크게 급락 출발한 게 없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1%까지 빠지면서 끝났죠. 삼성전자 주가를 다시 보시면 아침에 약간 플러스 출발합니다. 0.3% 소폭 상승 출발했는데 이제 하루 종일 이제 매도세가 나와서 마이너스 3.6% 끝났죠. 일반 개별주로 따지자면 마이너스 한 7에서 10%짜리 음봉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 중소형주라고 하면 오늘 이 정도의 그 삼성전자 3%짜리 급락은 중소형주로 환산하면 기본 최소한 7%에서 12%, 15%까지 이제 큰 음봉이 떨어진 거죠. 참 못됐어요, 그죠? 1월 한 10일부터 올려놨던 거를 지금 거의 다 반납을 시켜놨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거래도 좀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이거 보고 많이 놀랐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삼성전자가 실적이 안 좋게 나와서
이렇게 급락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얘기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어느 정도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거라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네. 4분기 실적 조금 이제 그렇게 나올 거다 알고 있었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로 보면은 매출액은 증가했고 좋았어요. 네. 오늘 아침에도 뭐 급락 출발한 게 없었고 장중에 민 거죠. 네. 근데 이제 평상시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3%씩 거의 4% 가까이 급락한 건데, 이렇게 크게 급락하면 지수도 원래 좀 크게 밀리지 않나요? 근데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1% 정도밖에 안 빠졌고요,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은 심지어 플러스로 끝났죠. 그죠? 코스닥 지수를 보죠. 플러스 0.25%. 여기가 아침에 하루 출발했는데 거꾸로 올라와서 끝났어요. 삼성전자가 저렇게 빠져도 다른 쪽은 동요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러냐 이거죠. 이걸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여기서 제가 뭐 긴 얘기는 안 하겠지만 바닥을 탈출할 때 흔히 나오는 패턴입니다. 삼성전자를 오랫동안 이제 관찰하신 분들이나 공략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삼성전자는 원래 바닥을 탈출할 때 저런 식으로 많이 해요. 그렇고 지금 이제 외국인이 좀 사놨는데 좀 상당히 많이 샀죠, 1월달에 삼성전자를. 근데 이제 그 중에 일부를 조금 파는 거죠. 네. 오늘 삼성전자가 여기 보시면 주가가 이틀 연속, 어제는 마이너스 2%, 오늘은 3% 이상 하락을 했는데, 잘 보세요. 외국인 기관 매매 동향을 보시면 외국인하고 개인, 외국인이 잠깐만요. 네. 그렇게 많이 안 팔았어요. 여기 빨간색이 외국인인데 외국인이 1월 초부터 65,000원까지, 그죠? 네. 대충 55,000원부터 65,000원까지 이만큼 샀거든요. 근데 오늘 이만큼 팔았다는 거예요. 조금 이만큼 팔았고, 개인들은 엄청나게 팔았다가 오늘 조금 샀고, 그죠? 네. 여기서 더 내리면은 외국인들 손해봐요. 네? 그렇죠? 주가가 여기서 만약에 3% 5% 더 떨어진다 그러면 외국인 손해라니까요. 자기들이 손해볼 짓을 그렇게 오랫동안 하겠습니까? 그냥 개인들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그러는 것 같거든요. 그죠? 겁주는 거죠. 이렇게 해놨어요. 뭐 그런 뉴스 나왔잖아요. 그 바이든, 이게 심리인데 이게 이미 다 나왔던 뉴스인데요. 잘 보시면 바이든 정부가 중국의 화웨이 쪽, 화웨이 아시죠? 거기에 반도체 수출 봉쇄한다고. 네. 잠깐 기사를 찾아드릴게요. 이런 기사 나와서 개인들 투매가 유발됐을 수는 있어요. 자, 오늘자 신문인데 중국 숨통주에는 미국 화웨이 수출 전면 금지, 그죠? 근데 이게 이 얘기를 안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2년 전에 3년 전이구나. 3년 전에 여기 폭락했을 때 있죠. 여기. 그때 바닥 잡을 때 있죠. 여기 잘 보시면 급락이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반등이 세게 나왔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막 하루에 3%, 4%, 5%씩 폭락시켰거든요, 이때 장중에. 지금은 비슷하잖아요, 그죠? 순간적으로 이제 쫙 올려놨다가 순간적으로 폭락시킬 때가 있어요. 이때 레파토리가 뭐였는 줄 아세요? 화웨이 수출 금지. 미국의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수출 금지.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도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러면서 이거 엄청나게 해서 뺐어요. 그 당시에 있잖아요. SK하이닉스는 어땠냐면 다 레파토리가 똑같다니까. 네. 여기서 왜 코로나 터졌을 때 순간 폭락했잖아요. SK하이닉스가, 그죠? 네. 여기서 잘 가야 되는데 여기 보이세요? 순간적으로 폭락시킨 거.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게 뭐냐면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수출 금지, 중국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때 압박을 했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라고. 동참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든데 앞으로 더 힘들어진다 그러면서 망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SK하이닉스 막 손절하고 막 그랬어요. 실제로. 근데 불과 6개월 뒤에 보실래요? 6개월 뒤에는 저기가 있었어요. 이해되셨으면 저 7번 한번 찍어보시면. 네.
겁내지 마세요. 네. 겁이 엄청나게 날 때가 기회인데 좀 힘드시겠지만 그죠? 네. 겁내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개인들이 무지하게 사놨다가 그죠? 거기서 다 털려버렸죠. 그래서 개인들이 주식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싸게는 사요. 어떻게 보면 사기는 사는데 여기서 심리가 꼬인 거예요. 다 털렸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도 비슷해요. 왠 줄 아세요? 오늘 아침에 기사 또 나왔거든. 중국 숨통제 있는 미국.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화웨이에 대해서 그죠? 반도체 수출 금지 얘기가 또 나와요. 근데 이게 오늘만 나온 게 아니고 예? 여기 보시면 작년 10월 달에 있죠. 이 기사 거의 매달 나와요. 바이든 미국 기술 들어간 첨단 반도체도 중국 수출 공세. 작년 10월 달. 맨날 나오는 얘기인데 뭘 그래 새삼스레 보죠?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고. 삼성전자 급락한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으신데 제 얘기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삼성전자가 저렇게 급락을 하면 대형주들에서 다 자빠져야 되는데 대형주들도 그렇게 안 빠졌고요. 그죠? 오히려 그동안 못 올라왔었던 조선주 중에서 삼성중공업 오늘 분노에 그죠? 네. 급등 10% 급등했고요. 대우조선해양 조선주죠. 오늘 또 크게 올랐어요. 조선주가 최근에 못 올라갔었어요. 1월 달에 다른 대형주들 많이 올라올 때 하나도 못 갔거든요. 지금 열심히 올라오죠. 그쵸? 네. 대형주 내에서 순환매가 좀 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아무튼 급락을 했는데 코스닥 지수는 오히려 떨어진 게 아니고 뻔뻔하게 올라왔죠. 그리고 개별주 테마주 크게 빠지지도 않았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 개인들이 지금 종목들을 좀 보여드리기 전에 사람들이 지금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데, 자 보세요. 일단 잠깐 차트를 좀 보여드리죠. 네. 보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진짜 그동안에 정말 하락을 많이 했었던 개별주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다물 멀티미디어 옛날에 우리 방에도 있던 종목이에요. 그죠? 옛날에 점상한가 먹고 막 수익 내고 다 팔고 막 그랬는데 이게 막 최근에 그죠? 지난주 목요일날 거의 뭐 준하한가를 하나 때리더니 그죠? 가짜 운봉이었어요. 자 웃으면서 얘기할 테니까 잘 보세요. 저희가 지금 보유 종목은 아닌데 세상에 잘 가다가 그죠? 네. 잘 52주 신고가 내면서 잘 가다가 갑자기 하한가가 갔다니까. 그러니까 완전한 하한가는 아니고 마이너스 21%짜리 거래도 보세요. 엄청나게 많잖아요. 평상시에 비해서 그죠? 네. 와 그죠? 끝난 것 같죠? 그 다음날 양봉 나오더라고요. 그럼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그 다음날 감아 올리더라고요. 근데 거래량이 이제 거의 똑같이 터지죠. 그리고 오늘 상한가 가더라고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다물 멀티미디어가 그죠? 고스트 로보틱스 테크놀로지 보유 주식 뭐 300만 주를 300억 원에 양도하는 최대 주주 변경. 그러니까 하필이면 또 로봇 관련된 회사랑 그죠? 네.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속인 거죠, 그냥. 그 앞에서 고생하는 종목들이 막 날아가고 있죠. 그다음에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뭐 SBB 테크놀로지, SBB 테크 이거. 네. 이게 다 로봇 관련주예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계속 올라가죠. 한국정보공학 이게 안철수 테마주로 올라가는데 한국정보공학이 안철수 테마주로 간 적이 있죠. 작년 초에 그리고 10년 전에 여기다가 안철수 씨가 왔었어요. 네? 이거 안철수 테마주로 거의 안 가는 건데 요번에 가요. 그러니까 종목들이 무슨 건덕지만 있으면 가는 거예요. 브리치텍 세상에 이게 계속 올라갑니다. 뭐죠? AI 챗봇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올라오는 것들이 막 있어요. 라운피플 이게 낙폭과대주가 세상에 그죠? 저점 대비 100% 이상 올라오고 있고 뭐 미래컴퍼니 막 로봇 관련주 중에 이제 최근에 못 갔던 러셀도 막 열심히 올라오고 있고 바닥이건 뭐 여기가 막 올라갑니다. 지금 로봇스타죠. 이따 또 얘기할게요. 뭐 볼까요? 뷰노 정말 심각한 낙폭과대주였는데 열심히 튀어오르고 있고 마인즈랩 이런 거 그죠?
손절하신 분들은 지금 속이 되게 따가우실 거예요. 11월 달이나 12월 달이나 1월 달에 그죠? 손절하신 분들은 종목들이 이제 자기가 손절한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면서 진짜 그죠? 네. 상처난 곳에 소금 뿌리는 것보다 더 아플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뜬 눈에다가 그 뭡니까? 연기를 쐬면 되게 따갑죠, 그죠? 연기를 쐬면 네. 그 정도로 되게 아프고 힘들 거예요. 근데 이걸 보세요. 뭘 보여드릴 거냐면, 자, 오늘 삼성전자 얘기한다고 방송 제목을 달아놨더니 평소보다 훨씬 덜 들어오셨어요. 삼성전자 인기가 확실하게 줄어들었네. 자, 어제 그 MMF 얘기했었죠, 그죠? 자, 볼게요.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강의 한번 했던 건데 여러분들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MMF가 뭐냐면 CMA는 많이 들어보셨나요? CMA는 많이 들어봤다. 뭐 뭔지 대충 안다. 일반적으로 보세요. CMA 옛날 동양 동양 CMA 그런 거 유행했잖아요. 들어는 보셨죠? 정확하게 모른다 하더라도 그치? MMF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 이제 네이버에 내가 물어봤어요. 나는 챗 GPT보다 난 네이버가 더 좋아요 아직까지. 네이버에 MMF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러는 거예요. 단기간 자금을 운영하는 데 좋은 CMA와 MMF라고 돼 있죠, 그죠? 단기간 자금 이게 뭐냐면 여기 간단하게 써놨는데 보세요. 최근에 적금이 만기되어서 종잣돈 1,000만 원이 생겼대요. 경기가 불안하여 주식 투자하기는 망설여지고 한 달 후면 전세 비용에 보탤 돈이라 장기 투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죠? 네. 그러니까 잠깐 그죠? 네. 잠깐 한 달 정도 여유가 있는 돈인데 주식 사기는 뭐 하는 거죠? 이럴 때 뭐 한다고요? CMA나 MMF에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 넣어놔도 그 있었던 것만큼 일할 계산해서 이자를 줘요. 그죠? 그러니까 어정쩡할 때 어디에 주식 사기도 어제 제가 그랬잖아요. 주식 사기도 뭐하고 부동산 사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뭐 예금 적금 들 그것도 아니고 그럴 때 잠깐 넣어놓는 거 그죠? 그게 바로 CMA나 MMF 이런 두 가지 대표적인 게 두 가지거든요. 이런 게 있어요. 잠깐 넣어놔도 이자 줘요. 여기 보면 뭐 이거 CMA이고 네. 나오죠? 놀고 있는 돈을 MMF에 투자해라.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하고 하루만 돈을 예치해도 운영 실적에 따라 이익금을 받을 수 있다. 그죠? 그리고 MMF는 위험이 지극히 낮다. 그러니까 그죠? 이쪽에 이제 잠깐 노는 돈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그죠? 그게 MMF예요. 이해되셨죠? 그죠? 네. 주식을 잘 하시려면 그죠? 이런 것도 좀 아실 필요가 있죠. 그렇죠? 네.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그죠? MMF인데 이게 저도 전문가이면서 이런 걸 이렇게 높이 솟구친 거를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저도 보고 놀랬거든요. 네, 보세요. 빨간색이 지수예요. 그죠? 네, 빨간색이 지수고 그 다음에 보라색이 MMF인데 여기가 이제 작년 1월이고 여기가 올해 1월이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올해 그 1월 3일이 저점이잖아요. 그죠? 작년 말 올해 초까지 지수도 하락을 하고 개별주들도 보면 이제 1월 3일 정도까지는 막 빠져가지고 되게 힘들겠지 않습니까? 자, 빨간색이 지수예요. 그죠? 네. 근데 그 12월 달에 투명 나온 거 아시죠? 12월 달에. 12월 달에 전 세계 증시가 급락을 안 했는데 우리나라가 과도하게 많이 빠졌잖아요. 그죠? 뭐 금투세 문제도 있었고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사람들이 좀 불안해했고 되게.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작년 여기가 이제 한 10월쯤 될 거예요. 네, 그때가 왜 지수 저점이었고 그때도. 그때부터 이 MMF가 늘어나요. 이쪽으로 돈이 이제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올해 1월 초부터 세상이 이만큼 늘어나요.
엄청나게 늘어나요. 주식시장은요, 사람이 바글바글 되면 위험해요. 특히 개별주 테마주는. 근데 거꾸로 사람이 없을 때 있죠, 그때가 더 안전한 거예요. 리스크 관리를 자꾸 거꾸로 하시는데,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막 목표가 높이고 막 더 간다라고 막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할 때 있죠, 지금이 기회다, 그런 생각할 때가 리스크가 제일 클 때예요. 근데 거꾸로 사람들이 불안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단기 금융상품인 이제 단기 이쪽 MMF 쪽에 돈이 이만큼 들어가 있다는 거, 지수가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에 이만큼 들어가 있다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그만큼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 리스크가 현저히 지금 낮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네, 현저히 낮다. 그리고 이제 여기 제가 예전에 그런 거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신용, 그죠? 네. 신용은 자, 이걸로 보시면 빨간색은 똑같이 이제 코스피 지수고요, 파란색은 신용이거든요. 신용 잔고. 그런데 보시면 이제 어떠냐면, 원래 이제 지수가 신용보다 지수가 먼저 움직여요. 보통 신용 잔고보다. 보시면 지수가 떨어지면 나중에 신용도 떨어지고, 지수가 올라가면 신용도 올라가고 막 그러거든요. 흐름이 거의 같아요. 약간 이제 타이밍이 좀 시차가 좀 있죠. 근데 요번에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이런 거 거의 본 적이 없는데, 자, 지수가 12월 달에 급락을 했죠. 그리고 1월 달에 이렇게 급등을 하잖아요. 그러면 신용은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면, 자, 똑같이 하락했다가 조금 있다가 따라서 올라와야 돼. 이렇게. 여기 지수잖아요, 그죠? 신용이 이렇게 따라서 올라와야 되거든요. 근데 안 올라와요. 안 올라오는 건 둘째치고, 지수가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1월 초에 어땠어요? 신용이 나갔어요. 반대 매매도 아닌데 신용이 나가더라니까요. 이런 적이 없죠. 근데 잘 보세요. 로봇 테마주들이랑 그런 게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올라와요? 이때부터. 지금 리스크가 상당히 줄어들었고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뭐 지금 급등해 있는 저기 그 로봇 테마주, 아니면 바닥에 있는 아직 못 간 로봇 테마주나 다른 개별주 테마주를 보면서 항상 그런 생각들을 하시죠. 지금 사도 될까? 이거 올라갈까? 아니면 내가 물려있는 종목을 보면서 이게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주로 많이 하시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기 전에 이걸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시장이,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내 생각도 중요하지만, 그죠? 다른 사람들은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개인들은 지금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정확하게 표현하면 공포에 잡아먹혔어요. 공포, 비관론, 회의론에 잡아먹혀서 지금 거의 정상이 아니에요. 지금 신용이 뭐예요? 바닥이다 싶으면 사람들이 돈이 없을 때 신용까지 써서 이제 주식을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면은요, 신용이 따라서 올라가고 그거는 괜찮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지수도 바닥을 잡고 올라오는 거니까요. 근데 지금은 신용이 늘기는커녕 오히려 줄어들었고 회복이 안 돼요. 그리고 아까 MMF 있죠? 자, 이걸 한꺼번에 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지수가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은 안 늘어나고, MMF는 보세요, 더 올라가요. 네. 개인들이 당분간 계속 이러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이 내일 이제 금리 인상 결정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네. 그 다음 금리 인상은 또 언제냐, 또 그러고 있어요. 당분간 안 들어온다니까요. 삼성전자를 저렇게 어제 오늘 합해서 5% 이상 급락시켜놨죠. 그런 사람들이 삼성전자 급락한 이유가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져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럼 주식 거의 안 산다고 보시면 돼요, 당분간. 그러니까 AI 관련주, 로봇 관련주들이 지금 삼성 정부의 그 입김, 정부의 그 여러 가지 말들에 의해서 호재성 제로로 인해서 계속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잖아요. 매물 떼고 뭐고 차트 무시하면서 올라갑니다, 지금. 네. 지금 제가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뭐 가르쳐 드리는 줄 아세요? 로봇 관련주하고 AI 관련주 우리도 있어요. 그래서 뭐 클라우드 관련주도 있고,
뭐 최근에 나무기술도 잘 팔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것도 그쪽이라는 회사거든요. 잘 팔았어요. 팔고 나서 뭐 하고 있겠어요? 바닥에서 뭐가 움직이는지 쭉 얘기하고 있다고요. AI 챗봇 관련주하고 로봇 관련주 중에서 더 올라갈 종목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과열된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밑에서 다른 종목들이 또 올라오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많아요. 네. 많다니까. 네. 그래서 지금 잘 가고 있는 종목들도 보셔야 되지만 아직 안 가고 밑에서 대기하고 있으면서 뭔가 만드는 눌림목을 완성을 해가는 그런 테마주 섹터들도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이제 자꾸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개인들은 주식시장을 지금 무서워하고 있어요. 한번 공포에 사로잡히면요, 그거를 벗는 데까지 짧으면 3개월, 보통 6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거꾸로 이 말을 뒤집으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개인들이 안 들어온다는 거고, 그리고 그때까지는 주식시장은 리스크 없이, 아니 리스크가 굉장히 적은 상태로 수익 내기가 되게 좋다는 얘기죠. 리스크 관리는 언제 하는 건 줄 아세요? 주가가 뭐 10% 20%에서 손실 났을 때 리스크 관리한다 그러면서 손절하죠? 그게 아니에요. 10% 20% 수익 났는데 그때는 개인들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막 많이 올라가서 개인들이 막 몰려들 때가 있어요. 그때 리스크 관리는 그때 하는 겁니다. 지금이 아니고. 네. 나중에 리스크 관리가 뭔지 정확하게 한번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지금 개인들이 다 어디로 도망쳐 있다고요? 네. MMF, CMA 이런 쪽으로 가야죠. 네. 과거에도 안 그랬거든요. 네. 근데 거꾸로 그거 아세요? MMF가 최저일 때가 어디에요? 여기죠? 최저일 때. 최저일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나스닥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직전 고점 찍을 때였어요. 그때는 MMF가 바닥이었고 지금 나스닥이 바닥 찍고 올라오니까 돈이 MMF에 가 있어요. 거꾸로죠? 보시라니까요. 나스닥 지수 MMF가 아까 고점일 때가 어디라고요? 여기. MMF 저점일 때 나스닥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직전이었어요. 그래 떨어지는데 사람들이 막 더 샀고요. 근데 지금은요. 여기가 MMF 지금 고점인 것 같아요. 물론 좀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죠? 그때 MMF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나스닥이랑 반대로 생겼죠. 네. 참고하세요. 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겠어요? 네. 개별주 테마주 위주로 가시면 돼요. 삼성전자가 오늘 저런 식으로 꺾어놨는데 앞으로 대형주가 많이 갈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특정 대형주 중에서 이제 호재가 나오는 것들, 아직 덜 올라간 대형주들은 순환배가 돌면서 뭐 추가 수익이 날 수도 있겠지만, 그죠? 네. 지금 같은 장에서는 개인들 다 도망쳤고, 그죠? 네. 큰 돈이 돌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대형주를 끌어올리기보다는 개별주 테마주 위주로 가는 장이라고 보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아셨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이제 이거를 꼭 기억하시면 돼요. 테마주는 언제나 제일 잘 가냐면 개인들이 이탈했을 때, 개인들이 주식시장을 또 많이 떠났을 때, 그때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가고요. 언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떨어지냐면 그 떠났던 개인들 다시 돌아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는 옛날에 우리 주린이라고 불렀던 이제 그런 초보들이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깔아앉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깔아앉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편한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지금 테마주들이 지금 얼마나 그러면 잘 움직이고 있느냐 보여드리죠. 아까 차트를 잠깐 띄워놓을게요. 잠깐만요. 뭐 정말 작년에 낙폭과대가 굉장히 심했죠, 그죠? 우리 방에서 전략 매도한 게 나무기술인데 그냥 진짜 맘먹으니까 한 달 만에 이만큼 올라왔어요. 작년에 1년 내내 떨어진 거 있죠? 그냥 한 달 만에 다 회복시켜버린 거예요.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 미래컴퍼니 이런 거 보세요. 16,000원이 저점인데 지금 24,000원까지 왔죠? 네, 제법 많이 올라왔고 이거 후발주자예요. 그 다음에 뭐 로봇 관련주 아까 SBB테크 신규 상장주들이 원래 처음에 상한가 갔다가 상장했을 때 나중에 이렇게 빠지면 많이 못 가거든요. 근데 15,000원 대비 지금 35,000원이니까 두 배 이상 올라갔죠. 신규 상장주가 이렇게 올라가기가 쉬운 게 아니라 그랬죠. 그죠? 근데 잘 가요. 로보스타 이게 이제 회사 이름에 로봇이 들어가니까 로봇 관련주겠죠. 작년 내내 이것도 거의 뭐 고점 대비 반토막 났던 거였는데 지금은 앞고점 시원하게 그죠? 통과했지 않습니까? 신고가 시원하게 났어요. 자꾸 올라가요. 떨어지진 않아요. 이 안에서 계속 순환매가 돌면서 안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회사 로보티즈 우리도 같이 갑시다 이러면서. 그 다음에 로보로보 아직 덜 올라왔네요. 그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로보스타 얘기했죠. 어제 그죠? 주책 없이 그죠? 상한가 가다가 거래 정지된 코난테크놀로지 이게 가다가 못 가니까 이제 뒤에 것들 막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로봇 관련주 중에 이제 많이 못 갔던 게 러셀이거든요. 이런 것도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뭐 한국정보공학 안철수 씨 테마주도 되지만 아무튼 이런 것들 한국정보인증 그죠? 이런 것도 급등하고 브릿지텍 추가 상승 나오죠. 이거 다 똑같잖아요. 작년 고점이 7,000원인데 여기는 3,800원 거의 반토막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를 지금 이만큼 올려놨어요. 11월 달하고 12월 그 다음에 1월 달에 개인들이 왜 주식을 다 팔고 손절한 다음에 아까 그 MMF나 글로 갔는 줄 아세요? 자, 이 차트에서 브릿지텍이 이제 한 달 전 아니 보름 전 차트에 이게 아니 어디를 가서 브릿지텍이 여기 정고점을 돌파하게 생겼나요? 여러분들이 공짜로 거의 이제 대부분 공짜로 차트 보는 법을 배우셨죠? 그죠? 거의 공짜로 배우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기법으로 봤을 때 이게 어떻게 그죠? 이렇게 올라올 수 있겠어요?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그죠? 근데 상상 안 되는 것들이 지금 나온다니까요. 지금 라온 피플 여기 1월 초 작년 1월 초는 둘째 치고 그죠? 여기가 얼마예요? 여기가 거의 10,000원이거든요. 9,000원 9,000원 여기는 3,600원이잖아요. 반토막 이상 났잖아요. 근데 이게 올라올 수 있을까? 근데 올라와요. 8,500원까지 왔거든요. 오늘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급등 나오기 전에는 믿을 수가 없죠. 실제로 이제 11월 달하고 12월 달 1월 초에 종목 진단 제가 만약에 종목 진단을 무료 종목 진단 제가 안 해드리지만 만약에 제가 해보라고 이제 뭐 질문을 해보라고 했으면 이런 거 많이 나왔을 거예요. 질문들이 이거 회복이 가능할까요? 이런 자리에서 전문가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드리고 기업 분석을 꼼꼼하게 해드리고 긍정적인 얘기를 거의 세뇌 수준으로 해드려도 여러분들이 다 차트 기법을 어딘가에서 배우셨기 때문에 잘 안 믿습니다. 회복이 안 될 거라고 오래 걸릴 거라고. 근데 튀어나오잖아요 지금. 이런 얘기하면 또 이제 그러신 분들 계세요. 그거는 그 종목들이니까 가능하겠죠. 내 건 안 될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신테카 바이오라고 있거든요. 아직 덜 올라온 건데 이것도 로봇 관련주인데 밑에서 막 버벅거리는 것도 있어요. 올라오려고. 위세 아이텍 급등하기 전에 딱 보름 전부터 보시라니까요. 이게 어디를 봐서 급등 나오게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관점에서. 저도 이제 회원들한테 뭐 기법 강의 많이 하는 사람이지만 여기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거래량도 없고 그쵸? 근데 여기서 올리잖아요. 올리잖아요. 10,000원부터 시작해서 18,000원, 19,000원까지 거의 90% 올라갔어요. 언제 대비요? 보름 전 대비. 가능하다는 거예요. 세력들이 재료를 바꿔서라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올라온다니까요. 플리토 이런 거 회사 얼마나 좋아요. 이 보시면 그죠? 언뜻 보면은 그죠? 누가 보면 진짜 부도 나는 줄 알겠어요. 차트가 이게 부도가 난 게 아니고 개인들이 너무 지나치게 투매를 한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거래 들어와서 막 올리는 거 보세요. 아주 그냥 힘이 넘쳐요. 그냥 여기 18,000원 여기는 35,000원 거의 다 왔죠. 거의 2배 가까이 상승했잖아요. 거래량 늘어난 거 보세요. 살아서 돌아오잖아요. 그죠?
개인들이 못 믿어서 던진 거죠. 12월 달에. 멀쩡한 거래, 세상에. 그죠? 네. 이런 거 알아보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개별주 테마주 장세가 열린 게 확실히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월 달에 이런 게 열릴 거라고 미리 얘기했었고 1월 초부터 1월 초에도 제가 말이 바뀐 게 없죠. 이런 게 열릴 거라고. 실제로 열렸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왜 회원가입도 안 하시고 그죠? 우리 가만히 계세요. 왜 그러시겠어요? 여러분들도 그죠? 지금은 이제 주식을 하고 계시니까 제 방송을 듣고 계시겠지만 사실은 아까 그 MMF 있죠? 네.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러고 있는 거 아니세요? 불안하니까 그죠? 저 사람이 진검승부라는 전문가가 얘기한 대로 테마주들이 움직여요 실제로 그죠? 다 맞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미국이 금리 인상할 때 또 빠질까봐 그러신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저를 뭐 못 믿는 거는 상관없는데 저를 뭐 못 믿고 저를 다 못 믿는다 그럼 그건 제 잘못일 수도 있어요 그죠? 제가 신뢰를 더 많이 못 드린 거니까. 그런데 명심하셔야 되는 건 뭐겠어요? 돈 못 버는 사람들과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소중한 시간에 그죠? MMF나 그죠? 저런 것들은 이제 저희 정회원들 이제 상대로 이제 알려드리는 저 나름대로 고급 강의예요. 그죠? 네. 어디 가서 MMF 저런 시황을 다 얘기를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일반 전문가들 저런 거 잘 안 하거든요. 종목 위주로만 얘기를 많이 하지. 근데 저런 걸 왜 잡아드리겠어요? 큰 흐름을 보면서 테마주를 하면 돈이 쉽게 벌리거든요. 마음도 편하고. 그쵸? 네. 그러니까 지금 아셔야 돼요. 제 말을 믿으시든 안 믿으시든 중요한 게 뭐라고요? 돈 안 벌리는 사람들하고 지금 생각이 아직도 같으신 거예요. 거기서 빨리 빠져나오셔야 돼요. 빠져나와서 그 사람들과 다른 길을 가야 돼요. 명심하셔야 돼요. 대중이 가는 뒤안길에 꽃길이 있다고. 그죠? 네. MMF 쪽으로 가는 사람들과 똑같은 정신세계를 갖고 있으면 똑같은 생각에 갇혀 있으면 그 MMF에 갔든 안 갔든 똑같은 거예요. 결과는. 그렇잖아요. 그죠? 네. 돈이 없으시다고요? 주식하는 사람들이 돈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죠? 갖고 있는 이제 종목 중에 좀 줄여서 뭘 하면 되는 거죠. 안 하는 것 뿐이죠. 그죠? 지금까지 1월달, 오늘 1월 말인데 1월달 한 달 내내 뭐 하셨어요? 남의 종목 올라가는 것만 구경하셨죠. 그죠? 네. 물론 내 보유 종목도 있었겠지만 진작에 빨리 팔아서 손해를 더 많이 받거나 수익을 많이 못 냈거나 그런 거 아니시겠어요? 네. 1월달부터 이런 식으로 크게 움직이죠. 그러면 2월달, 3월달, 5월달까지 계속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나스닥이나 미국 지수나 그죠? 이쪽이 굉장히 크게 전저점을 또 깰 정도로 크게 급락만 안 나오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이니까 그런 돌발 변수, 그죠? 푸틴이 어디 우크라이나에다가 진짜 핵을 쏜다든지, 그죠? 네. 뉴욕 그 유엔 본부 위에 뭐 진짜 외계인이 나타난다든지 네. 그런 거 아닌 이상은 그죠? 네. 개별주 테마주는 항상 가게 돼 있습니다. 어제도 강조드렸지만 제가 특출나서 이걸 맞춘 게 아니라 그냥 매년 똑같아요. 작년에도 멀리 갈 것도 없고 작년에도 1월달부터 5월달까지 갔잖아요. 1월달에 뭘로 갔어요? 대선주, 정치테마주, 안철수 테마주 갔지 않습니까? 올해 1월달에 뭐 갔어요? 예, 한동훈 테마주. 그 다음에 뭐 갔어요? 작년 1월달, 2월달, 3월달에 5월달까지 러시아 푸틴 전쟁 수혜주 갔잖아요. 안 가기 뭐란 거예요. 갔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죠? 테마주가 잘 가서 돈 많이 벌었지 않습니까? 네? 기회였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똑같아. 네.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씨 안 뿌리시면 그죠? 내가 현재 갖고 있는 종목들 점검 안 하시면 4월달, 5월달 그죠? 지금 되게 춥지만 곧 날 풀리죠, 그죠? 날 풀리고 저기 남녘들에 막 매화 꽃 피고 막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들 계속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봄이 왔는데 봄이 온 것 같지가 않다고.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수익이 잘 난다는데 내 계좌는 왜 아직도 한겨울이냐 이러면서 달달달 떠세요. 제가 지금 얘기한 게 뭐라고요? 여러분들 협박한 거예요 지금. 이게 뭐냐면 겁을 내게 해드린 거예요. 주식하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내 보유 종목이 수많은 보유 종목이 급락했을 때 아니에요. 예, 돌멩이님 아주 잘하고 계세요. 네.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할 때 가장 힘들 때가 언제라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라운 피플 이런 거. 여기서 샀는데 여기서 샀는데 여기서 샀는데 이렇게 급락했을 때 아니에요. 왜냐면 작년에 이때는 뭐예요? 다 같이 힘들었잖아요. 뭐 나만 내 종목만 떨어졌나요? 내 친구 그죠? 네, 다른 사람들 모든 사람들 다 손해봤어요. 심지어 세력도 다 물려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때는 상대적으로 덜 힘들어요. 그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맞는 거고, 그죠? 네,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똑같이 힘드니까 좀 덜 힘들어요.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이게 위로가 되거든요. 그렇죠? 네, 예 맞아요. 네. 소외당할 때. 근데 이제 이때는 소외당하는 게 아니죠. 같이 힘드니까. 근데 여기에서 뭔가 약간 포지션 변화를 줘야 될 때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어떻게 되었어요? 나중에 소외감 느껴요. 라온 피플이 이제 예를 들어서 누군가 여기서 샀다고 치자고요. 급등했을 때. 그죠? 근데 손해를 반토막 이상 보다가 자 올라왔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서 매수하는 사람 매수가 7,000원이에요. 근데 여기는 3,600원. 거의 반토막이죠? 반토막 났다가 죽을 뻔했는데 어떻게 손절하라고 참았어요. 자 지금 뭐예요? 7,900원이에요. 수익이 10에서 많게는 20% 낮겠네요. 그죠? 아니면 조금 이제 겁이 나서 본전에서 팔았다고 칠게요. 그죠? 라온 피플은 저희 방 보유 종목 아닌데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매수했던 분은 수익이 크게 안 납니다, 이거. 그리고 여기서 이제 불만불평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이씨, 오래 들고 있었더니 수익도 별로 안 났다고. 퇴퇴퇴 이러면서 침 뱉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왠지 아세요? 반토막 나서 도저히 안 될 줄 알았는데 그래도 1월 달에 이렇게 빨리 올라와서 수익권까지 왔잖아요. 이게 어디? 잃어버린 돈을 찾은 건데. 그죠? 네. 이거는 이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분명히 이제 기다렸더니 본전 회복한 종목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불만을 갖지 마세요. 왜냐하면 다 똑같거든요. 그나마 그래도 좋은 종목 들고 있으니까 회복이 굉장히 빨랐던 거예요. 다른 거에 비해서. 이 얘기 왜 드리는 줄 아세요? 지금은 이제 이런 케이스는 뭐냐면 잃어버린 돈을 찾은 거고요. 이 다음이 중요한 거거든요. 네. 자 여기에서 이제 묶여있던 손해도 보고 막 그랬지만 아무튼 묶여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징역 6개월 사는 거죠. 네. 라온 피플이 잘못한 건 없지만 그죠? 네. 없지만 시장에 너무 이제 분위기가 안 좋아서 손해가 많이 났었잖아요. 그죠? 6개월 걸렸네요. 다시 돌아오는데 대충 6개월 그냥 징역 산 거죠. 징역. 네.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그죠? 네. 그럼 뭐예요? 새 출발해야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돈을 가지고 재빠르게 수익 날 종목으로 가서 수익을 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 과정이에요. 그래서 차트 보시면서 자 여러분들이 차트 보실 때 판단을 하시겠죠? 그 기법이 돈 한 푼도 안 내고 내가 공짜로 배운 기법이다. 그 차트 보고 실망 같은 거 하지 마시라고요. 왜? 차트를 아무리 잘 배운 사람도요. 갑자기 올라오는 종목들은 예측 다 못합니다. 100%. 근데 왜 그러시냐 이거예요. 그죠? 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종목들이 올라왔을 때는 여기서는 큰 수익 못 보고 파는 게 정상입니다. 여기에서 뭐 다이렉트로 점 이러면서 이제 확 올라가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올라가는 수익 거의 없거든요. 이제 묶여있던 돈을 다시 회수를 해서 그걸 가지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정신을 차려서 더 매매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투자를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못 냈던 수익을 막 이제 폭발적으로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으면 7번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해 가셨어요? 네. 아유 본전 오겠나? 오면은 더 생각이 바뀌어요. 이 나쁜 놈 이러면서 본전 몇 개 못해줘 이러면서 그죠? 그러지 마시고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지금부터 열심히. 그러니까 저녁 방송 그죠? 네, 들어와서 꼭 들으세요. 시장에 돈이 어디로 올라가고 있는지 테마주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돈의 흐름을 다 짚어드리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저녁 방송 듣는 것만 갖고 안 되겠다. 시장이 분명히 돌아선 게 맞는 것 같다. 내 투자 자금 중에 일부를 조금 현금화 시켜서 내 들어와서 수익 내야 되겠다. 빨리 들어오세요. 왜? 남들 안 할 때 그때 들어오셔야 잘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제가 작년에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차트 이렇게 박살났을 때 손절 안 하게끔 도와드린 거예요. 돈 한 푼 안 받고. 요즘에 좀 제 목소리가 좀 변했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목소리가 좀 별로 안 좋죠. 좀 바뀐 것 같다. 일반 한번 찍어보세요. 요즘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제가 들어도 제 목소리가 이상해요.
갈라지고 약간 쉬었거든요. 어쩔 때는 좀 힘 빠질 때는 약간 할아버지 목소리도 막 나오고 그래요. 아직 40대입니다. 50 아직 안 됐는데 할아버지 목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말을 많이 해서 그래요. 말을 많이 했다니까요. 낮에 3시간 방송하죠. 저녁에 1시간 방송하죠. 안 쉬고 4시간. 그죠? 저 목소리로 먹고 사는 성우나 아나운서도 이렇게 4시간씩은 안 해요. 그리고 회원들 뭐 상담할 일 있으면 제가 얘기를 또 많이 해야 되니까 하루에 6시간, 7시간, 8시간씩 이상 나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이 갔어요 지금. 그래서 목이 갔다니까 이게. 여러분들은 저 때문에 귀가 좀 따가우셨을 수도 있죠. 하도 이제 그죠? 네.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그죠? 어쨌든 그죠? 우리 잘 이겨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종목들이 올라올 때 실망들 하지 마시고 그죠? 네. 잃어버린 내 돈이 묶여둔 돈이 이제 풀려 나오는구나. 이제 한두 종목 그렇게 되는 거지만 나머지 종목들도 잘 될 거야. 그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그 돈이 딱 묶여있던 돈이 풀렸을 때 그때 그 돈을 갖고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들의 계획을 지금 잘 세우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멍하니 있으시면 안 돼요. 돈이 갑자기 언제 생길지 몰라요. 그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갑자기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아셨죠? 네. 목소리 변한 거 같냐고 물어봤더니 별로 안 찍으시네. 목소리가 그대로인가요? 아무튼 예, 감기에 약간 걸렸었는데 네. 아무튼 말을 좀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목소리 좀 변하더라고요. 원래 목소리 좀 찾아야 되는데 네. 좀 종목들 더 시원시원하게 올라가고 그죠? 네. 그러면 목소리가 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혈색도 좀 좋아지시고 그러니까 아무튼 작년 내내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올해는 좀 수익들을 좀 편안하게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한 해 고생을 이렇게 많이 하면요 그 다음 해에는 보통 웃어요. 근데 또 너무 이렇게 웃을 정도로 수익이 잘 나면 그 다음에 또 고생하고요. 또 고생하면 그 다음에 또 수익 나고요. 그냥 그런 거예요.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그 반복해서 쭉 이제 가는 게 주식이니까 그죠? 네. 일일비하지 마시고 그리고 마음이 힘들다 내 생각이 좀 부정적이다 이런 분들은 제발 뉴스 좀 보지 마세요. 뉴스 보지 마세요. 뉴스 보시면 여러분들 더 힘들어져요. 아셨죠? 네. 자, 아무튼 이제 그 시간에서도 이제 그 로봇 관련주들 또 올라오고 막 그랬던데 아주 흐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로봇 관련주 바닥에 있는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 AI 관련주들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제 과열돼서 약간 멈추면 상승세가 멈추면 올라가려고 대기하고 있는 기존 정부정책 수혜주들 많습니다. 지금 차트를 제가 일일이 얘기를 못 해드릴 정도로 많습니다. 네. 그쪽에도 돈을 넣어놓으시면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실 거예요. 기존에 들고 있던 분들도 좀 손해를 보고 재미가 없었겠지만 또 잘 되겠죠. 확실한 거 하나 이제 더 얘기해드리고 끝낼게요. 네. 지금 로봇 인공지능 관련주가 올라오는 게 100개가 넘거든요. 네. 특정 테마주가 100개 이상 움직였다. 이건 뭔지 아세요? 테마주 정세가 열린 게 확실히 맞습니다. 테마주 정세에서 수익을 가장 많이 내는 좋은 방법은 눈치 빠르게 이제 눈치를 빨리 채고 빨리 움직이는 게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어떤 매매 기법보다 그죠? 가장 탁월한 수익을 주는 거는 눈치입니다. 바뀌었네? 네. 빨리 눈치채시는 분, 그분들이 수익을 가장 많이 내십니다. 쉽게 설명드렸습니다. 아셨죠? 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이제 하도록 하고요. 저기 제 뒤에 오늘 그 항상 김 실장님이 방송을 하시는데 오늘은 이제 개인적인 그 좀 일이 있으셔서 오늘 저녁 방송 진행 이제 안 하신다고 하니까 네. 김 실장님 또 이어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튼 올해는 그죠? 1월달 오늘달 끝났는데 긍정적인 생각만 가지시고 그죠? 네. 묵묵히 여태까지 열심히 하셨던 것처럼 네. 네. 또 쭉 나가시면 돼요. 아셨죠? 네. 자, 오늘 여러분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네, 편안한 밤 되시고 회원가입 하시려고 이제 고민된다. 방 운영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그러신 분들은 여기 메일 주소 남겨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연락처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모두 편안한 밤 되시고요. 예, 하늘땅 별땅님 네, 좋은 말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6개월 전에 우리 방 회원 되셨는데 이제 서서히 빨간색으로 바뀌는 종목들이 이제 많아지신답니다. 네, 잘 되실 거예요. 다른 분들도. 네. 자,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